자, 3번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 실습 사례입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요. 12월 31일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미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매출원가는 반영되어 있고 각 계정 과목별로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상품이 5,400, 제품이 1억 5천, 그리고 제공품이 1억 2천, 원재료가 7천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회사는 계상을 다 해놨대요. 자,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학계장의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말일로 조회해 보시면요. 상품이 5,400, 제품이 1억 5천, 원재료가 7천, 그리고 제공품이 1억 2천이 잔액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과 제품은요. 평가 방법을 23년도 3월 31일 날 신고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고했대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고 이 방법으로 평가했대요. 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5,400 기말 상품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5,400으로 그렇게 신고했고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상품, 제품도 마찬가지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럼 이 둘은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24년도 10월 5일 날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24년도 10월 5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자, 최초 신고는 못한 거죠. 최초 신고는 못한 겁니다. 그죠? 하려고 했다 그러면 24년도 3월 말일까지는 했어야 되는 건데 10월 해버렸으니까 그죠? 무신고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는 이제 무신고가 된 거고요. 다음 연도에는 신고가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자, 원재료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3월 31일까지 신고를 했는데요.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100만 원을 적게 평가했답니다. 자, 원재료 보니까 지금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제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평균법 7,100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을 모르고 실수로 적게 기록을 했답니다. 이런 착오에 의한 건 우리가 무신고로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신고는 잘 했는데 이제 실수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100만 원 과소신고 과소평가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세무조정은 우리가 해주되 이건 무신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가조정 명세서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기로 하고 유가증권은 기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세무조정하고 재고재산 입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유가증권 자료가 나와 있어요. 12월 31일 기말 유가증권 취득 내용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분기 내역을 참고해서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전표 입력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사는 평가 방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단가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총평균법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총평균법으로 무신고했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되진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가 가정은 제대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자,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24년도 1월 7일 날 1억 원에 취득을 했네요.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1억 4천이 돼서 4천만 원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회계 데이터 들어가서 보니까 자, 단기 매매증권이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1월 7일 날 1억 원에 취득한 거 맞네요. 그죠? 맞고 12월 31일 날 4천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잡은 것도 맞죠?
지금 이렇게 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매도 관련 증권은 지금 2월 8일 날 취득했고, 서강 거, 또 매도 관련 증권 2월 10일 날 기백산업 것도 취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7,350과 2,060만 원 취득을 했네요. 자, 매도 관련 증권도 한번 우리 회계자를 볼까요? 자, 매도 관련 증권 더블 클릭해 보니까, 자, 여기 서강 거 7,350, 기백산업 거 2,060만 원 취득한 거 맞네요. 그렇죠? 맞게 했고, 기말에 기백산업권은 매도관원증권 평가 손실로 매도관원증권 평가 이익이네요. 매도관원증권 평가 손실로 손실이네요. 평가 손실로 잡았어요. 왜 손실로 잡은 거냐면 지금 서강께 공정가치가 떨어져서 매도관원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는데 기백산업권은 우리가 이익이 나서 이 평가 손실을 우선 상계하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200, 350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200, 350 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고 그 기록에 대한 12월자 말일 회계 처리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 확인해서 조정해 보라고. 자, 단기 매매증권은 4천만 원 평가 이익으로 해서 영업외 수익 기록했고요.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350만 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잡았다가 또 여기 지금 기백산업권은 이익이 났잖아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요 매도관직권 평가 손실을 우선 상기해 놓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당연히 입금불산입 처리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건 어렵지 않은데 자, 매도 관한 증권에 대한 이 세무 규정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여기다가 분계 비교를 해놨습니다. 요걸 보시죠. 자, 회사는 지금 여기 보니까 서강 거에 대해서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 350을 잡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법인세법은 원가법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분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차변의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 잡았으니까 자본 항목이 차변에 있으면 우선은 송금 산입해서 350만 원, 100만 원 1,000원 단위입니다. 350만 원 우선 기타로 소득 처분해주고 송금 산입했는데 송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입금 산입 3,500원으로 해서 상세를 시켜주시면 자, 이 입금 산입 3,500원은 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을 감액했는데 이건 매도 가는 증권을 증액해야 되니까 이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중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이론할 때 설명드렸었죠. 자, 자, 지금 매도하는 증권 여기 200만 원만큼 기백산업권은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200, 자, 평가 손실이 350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상기한 겁니다. 자, 법인세법은 이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있으니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이 있으니까 우선 입금 산입 2,000원, 200만 원, 여기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잡아주시고 입금 산입했는데 실제로 입금이 아니니까 다시 송금 산입 200만 원만큼 이 매도 관한 증권을 감액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입금 불산입해서 세무 조정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해당 그림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매도 관련 증권 서강 거 이거는 350만 원만큼 유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서강거 보시면 매도하는 증권 350, 송금산입, 기타로 요 처분된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 기타로 소득 처분한 거고요. 송금산입에서 다시 입금산입 350에서 유보 발생으로 매도가는 증권 350,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기획산업권은 어떻게 돼요? 자, 매도관주권 평가손실 잡혀 있는 거를 우선 입금산입 200만 원으로 해서
요 매도관증권 평가손실 기백산업 거 기타로 소득 처분했고요. 그리고 이건 입금이 아니니까 송금산입에서 이 매도관증권 기백산업 거 200을 줄인 거죠. 그래서 매도관증권 기백산업 거 200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지금 소득 처분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천만 원 여러분 이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프로그램 열어서 요 그림 보면서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법인 조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바로 열어서 바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요. 자, 그럼 직접 입력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자, 교재 해답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200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200쪽에 첫 번째 서강거 매도가능증권 350만 원 유보 발생. 요거 밑에다가 자, 매도 가능 증권 요 서강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강 거 자, 250만 원만큼 350이었죠? 350만 원만큼 자, 유보 발생으로 먼저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서강 거 유보 발생했고 요거와 관련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건 서강 거죠, 그죠? 서강 거. 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350만 원만큼. 이건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그렇죠. 기타로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기백산업 거 한번 볼까요? 자, 기백산업 거. 자, 이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처리한 거 우리 기백산업 겁니다. 자, 요거 200만 원만큼 우선 기타로 한번 소득 처분하고요. 자, 기타로 했어요.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기타로 소득 처분했지만 입금 산입했지만 입금이 아니니까 다시 송금 산입해서 매도 가능 증권 기백산업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명칭을 써봤습니다. 기백산업거 200만 원만큼 자산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하나 더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죠. 자, 이거는 우리 원가법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넣어주시고 이거는 자산 부채에 대한 차이니까 그렇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 200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쪽에는 매도관한증권 서강거 350 유보 발생 또 매도관한증권 평가손실 기백산업거 200 기타 맞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부터 되어 있네요. 해답 그림에는 매도관한증권 평가이익 4천만 원 유보 발생 또 매도관한증권 평가손실 서강거 350 기타 또 매도관한증권 기백산업 그죠? 매도관한증권 기백산업거 2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역들을 기록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이 재고자산에 대한 거는 명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우리 평가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서 요 내역들을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냐면 법인 조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사전에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아까 쭉 한번 내용을 봤었지만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숫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회사 계상액의 요 금액들이 장부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확인시켜 드렸고요. 상품하고 제품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제때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 신고 방법에 대한 신고를 제때 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자, 이렇게 신고했어요. 선입선출법 신고했고 금액이 선입선출법으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정 명세서로 들어오셔서 자, 요 제품이 상품에 대해서 평가 신고했던 날짜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신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했고 장부의 평가도 선입선출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으로 했고 평가도 선입선출법으로 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적합하게 신고한 거니까 적부에 적합하다라고 여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F2번 눌러서 상품이라고 조회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 장부에 있는 금액이 5,400이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제품은 1억 5천이었죠? 자, 이거를 여기서 F2번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제품을 조회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억 5천. 자, 그런데 여러분, 세법상으로도 선입선출법으로 적합하게 신고한 거니까 이거는 세법상의 신고 금액도 5,400, 1억 5천이니까 자, 차이가 발생해요, 안 해요? 그죠? 조정해야 될 금액이 없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신고를 못하고 신고 기한 안에 못했답니다. 그리고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는데 신고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무신고로 보고 다음 기수에서는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올해까지는 무신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공품에 대해 신고를 못했다라고 가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신고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후입선출법으로 해주시고 자, 적합하지 않죠. 신고를 무신고 했으니까. 그럼 제공품의 금액은 1억 2천이죠. 그죠? 1억 2천입니다. 자, 1억 2천이니까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 게 first in, first out 메서드, 즉 선입선출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상의 제공품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료에서. 자, 선입선출법상의 제공품은 자, 여기 1억 2,200이었죠. 그러면 요게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인세법상으로는. 근데 회사는 1억 2천만 원만 기록했기 때문에 200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200만 원만큼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 여기 보시면 200만 원만큼 입금 산입. 입금 산입으로 해서 제공품 200만 원만큼 플러스로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그림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원재료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잘했고요. 근데 착오로 의해서 계산 착오에 의해서 100만 원을 적게 기록했대요. 자, 원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제때 했기 때문에 7,100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계산 착오 때문에 7,000으로 잘못 기록을 했대요. 그럼 이거는 무신고한 건 아니죠. 신고 제때 했다고 돼 있으니까 원재료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도 총평균법으로 했지만 이건 제가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계산 착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적합하게 했지만. 그러면 자, 이 원재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7천만 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천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재무 회계관리 메뉴에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시산표 상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요 숫자와 동일합니다. 실무적으로 당연히 동일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여기다 반영을 해준 겁니다. 자, 7천 반영해 줬는데 7천 반영해 줬는데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세법상으로는. 그렇죠. 7,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세법상으로는 7,100이다. 근데 이거는 무신고나 의무 변경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세법상에 이 원재료 금액을 더 늘려야 되니까 100만 원만큼 입금 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100만 원만큼 원재료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로 유보 발생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놨는데 용어가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감 원재료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재고자산 평가감은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금액보다 적게 기록됐다 라고 해서 평가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장부에 만약에 계상된 게 이 법인세법상의 금액보다 높게 기록돼 있었다면 평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용어도 여러분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감은 왜 평가감이다?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금액보다 감소돼 있기 때문에 적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요 책에 있는 답을 보시고 같이 한번 반영을 해보죠. 자, 이거는 과목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평가감이라고 또 자동으로 찍혀 있죠. 그래서 장부가 적게 기록되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평가감이라고 한다는 거 용어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교재 해답을 보시면요. 200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200페이지에서 자, 우선은 세법상의 금액이 더 크니까 입금 산입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고 자산 교재 해답처럼 똑같이 넣어주세요. 평가 감 제공품이네요, 그죠? 재고 자산 평가 감 제공품 200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유보 발생으로 자, 요 발생으로 그리고 또 어떤 거? 재고 자산 평가 감 원재료죠. 원재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얼마 차이 났었어요? 100만 원이었었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200쪽의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올해 평가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입금산입한 플러스 유보는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추인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쭉 올라가 보면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요거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의 경우에 자 세무조정을 할 때 단기에 입금 산입한 유보는 차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기에 송금 산입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무조건 송금 산입해서 추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단기에 송금 산입한 뭐 마이너스 유보, 요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송금 산입한 마이너스 유보에 대해서는 자, 차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차기에? 그렇죠. 차기에는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로 무조건 추인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1기 때 기말 재고는 2기 때 매출 원가로 비용화 될 거니까 1기 때 요 기말 재고는 세법도 마찬가지로 2기 때 매출 원가로 비용화 될 거니까 어차피 이 차이 1기 때 이 기말 재고와 관련된 이 차이는 그 다음 기가 되면 자동으로 차이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추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단기에 이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입금 산입된 이 플러스 유보들은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된다? 다음 기회에 추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이 기말 재고는 다음 기회에 매출원가화 될 거니까, 비용화 될 거니까 이 차이는 무조건 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음 기회 이거는 그렇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과 관련된 세무조정 실기 사례를 같이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